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그간 소문이 무성했던 넷플릭스 계정 공유 금지가 드디어 가시화되었습니다. 이 뉴스 하피TV가 발빠르게 분석해봅니다. 1월 31일 넷플릭스는 자사 한국 홈페이지에 넷플릭스 계정 공유 FAQ를 업데이트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 계정은 최대 4인까지 언제 어디서 접속하든 제한이 없지만 앞으로는 기본 위치의 와이파이, 즉 한 대의 공유기에 4인이 모두 접속해야 합니다. 가족인 척 하는 공유 중개 플랫폼 사용자가 아닌 실제 가족이어도 각각 다른 집에서 넷플릭스를 사용한다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출퇴근 등 이동 시에도 시청하기 되므로 무조건 집안의 공유기에 연결해 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최소 31일에 한 번은 메인으로 설정된 공유기에 접속해야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저처럼 해외 출장이 잦은 사용자의 경우에는 7일간 액세스할 수 있는 임시 코드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7일 이상의 여행이면 임시 코드를 추가 발행하면 되겠죠. 저희가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 중인 2월 1일 오후 넷플릭스 계정 공유 공지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1일에 한 번씩 메인 공유기에 접속해야 가족으로 인정한다고 했죠. 이를 보다 편리한 디바이스 인증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지를 보시듯 사용자의 가구가 위치하지 않는 곳에서 계속 액세스할 경우 기본 계정 소유자에게 연결된 이메일, 전화번호로 4자리 인증 코드가 보내지며 15분 이내에 입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즉, 공유 플랫폼이 아니라 실제 가족이나 친구인 경우 이전보다 번거롭지만 인증 코드를 공유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의 경우에도 기본 계정 소유자는 별도 인증이 필요 없다고 해요. 이렇게 바뀌고 나니 넷플릭스의 공유 요금제 도입은 확실히 공유 플랫폼을 겨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공유 요금제를 도입 예정입니다. 현재 공유 요금제는 남미 일부 지역에 먼저 도입되었는데요. 1인당 2에서 3달러, 하나로 2,500원에서 3,700원을 추가 지불하면 이전처럼 인원을 추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 인원은 최대 2인으로 제한됩니다. 물론 남미는 대체적으로 넷플릭스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국내 공유 요금제 가격은 2, 3달러보다 비쌀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인 2,500원으로 적용할 때 앞으로 요금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표로 보시겠습니다. 넷플릭스 요금제는 현재 총 4종이죠. 각 요금은 표와 같습니다. 동시 접속자 수는 광고 베이직 1인, 스탠다드는 2인, 프리미엄은 4인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 1인당 요금은 프리미엄이 가장 저렴합니다. 따라서 공유 플랫폼들은 프리미엄 요금제를 선택해 4분의 1로 나눠서 사용하시죠. 그런데 공유 요금제를 적용하면 프리미엄이 기본 사용자의 공유 요금제 최대 2인을 적용해 최대 3인까지만 가능해지고 요금은 7,333원으로 치솟습니다. 복잡하게 공유 플랫폼 쓰느니 광고 보는 광고 요금제 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 금액도 제가 공유 요금제를 1인당 2,500원으로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보다 비싸면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겁니다. 이제 공유 플랫폼 사용하는 게 애매해진 것이죠. 넷플릭스는 왜 공유 요금제를 서둘러 도입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 수익성 강화입니다. 넷플릭스는 2022년 4분기에 기대치인 457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766만 명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죠. 새로 도입한 광고 요금제 덕분입니다. 따라서 매출도 전년 대비 19% 증가한 78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순이익은 전년 6억 700만 달러에서 5,500만 달러로 10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그간 허용했던 계정 공유를 차단하면서 수익성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넷플릭스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1년에 7억 2,100만 달러의 추가 수익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유 요금제 도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겁니다. 현재 최대 4인까지 공유 가능한 OTT 요금 체계는 넷플릭스가 만든 것을 타 OTT가 그대로 베낀 것이기 때문에 타 OTT에서도 속속 도입될 겁니다. 특히 넷플릭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OTT가 적자를 기록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넷플릭스 이용자 중 본인 계정을 이용하는 비율은 42.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중개 플랫폼 사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공유 비율이 무척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넷플릭스 공유 요금제 도입을 비난하는 분들이 많죠. 이분들은 넷플릭스 요금을 17,000원짜리가 아니라 4,250원짜리로 보았을 테니까요. 본인 명의로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이용자 중 42.5%는 계정 공유에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며 구독을 취소하겠다 밝혔고, 추가 비용을 내겠다는 비율은 24.2%에 머물렀습니다. 공유 플랫폼 사용자의 상당 부분은 넷플릭스를 이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넷플릭스 4인 공유 중 2명이 이탈한다면 나머지 2명이 남는 셈이죠. 그런데 이제 공유가 불어되므로 이 2명은 각각 따로 가입하거나 공유 요금제로 추가금을 내고 이용하게 될 겁니다. 즉 넷플릭스는 2명이 이탈돼도 기존보다 나은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쯤 되면 넷플릭스가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제 공유가 불어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현재 요금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1인 사용만 허락한 셈인데 왜 17,500원의 4인 옵션만 존재하냐는 것이죠. 현재 요금 체계는 1인만 사용해도 UHD, 돌비 비전을 즐기려면 어쩔 수 없이 17,500원을 내야 합니다. 사용자를 위해 동시 접속자 수 4인이 아니라 1인만 사용할 때 가격을 낮추는 옵션도 필요한 게 아닐까요? 하피TV를 운영하면서 광고 제한이 많았던 분야 중 하나가 바로 OTT 중개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단 한 차례도 수락하지 않고 고사해 왔습니다. 이유는 첫째, OTT 업체가 이번 넷플릭스처럼 머지않아 계정 공유를 금지할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고요. 둘째, 그런 중개 기업을 대단한 솔루션을 가진 벤처 기업인 양 홍보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 결정이 옳은 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까탈스럽게 하다 보니 하피TV는 지난 3년간의 유료 콘텐츠가 총 15편도 안 되는데요. 2023년에는 조금만 기준을 낮춰서 광고를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넷플릭스 공유 요금제 도입은 빠르면 올해 3월부터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유 요금제가 추가된 이상 공유 플랫폼 사용자는 이용이 경제적인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